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피 두 번째 시간으로 커피를 발암 물질은 걱정 없이 항암 성분은 극대화하면서도 향미 가득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커피 마시는 비율은 20대가 80%,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거의 90%, 10명 중에 9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1인당 커피 소비량을 보면 20세 이상 인구 기준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국이 2015년도에 1년에 291잔, 1년에 하루에 한 잔을 못 마셨고 전 세계인 통계는 130잔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해서 2018년에는 한 사람의 성인이 1년에 353잔을 마셨고 세계 평균은 132잔입니다. 거의 3배 이상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배전 또는 로스팅, 이것은 볶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약볶음, 강볶음 있는데 약볶음일 때는 신맛이 강합니다. 이것은 항산화 성분, 유기산 성분 이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 강볶음은 쓴맛이 강합니다. 타진 성분 때문에 그렇고, 건조한 원두는 연한 녹색을 띱니다. 그리고 약배전은 밝은 갈색, 그리고 강배전은 아주 검은색을 띠게 되고요. 1차 크랙, 2차 크랙이 있는데 이렇게 볶는 정도가 강할수록 이 크랙,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이런 틈이 갈라지는 이런 크랙이 생기는데요. 이 크랙을 통해서 기름이, 콩이기 때문에 기름이 누출되는데, 여기 강배전 보시면 번들번들하죠. 원두 표면이. 그래서 강배전 원두는 빨리 드셔야 됩니다. 기름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논문이 나왔습니다. 원두 배전도 및 추출 온도가 커피 중 아크릴 아미드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평가. 아크릴 아미드는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2021년도에 나왔고 이효정님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서 소개합니다. 한국인 1일 마시는 커피 용량은 남성이 43%가 서너 컵이 됩니다. 그리고 5, 6컵 이상도 24%나 마시고, 여성은 대부분이 한두 컵 정도 마시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배전 강도를 보면 남성은 중배전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강배전이고, 약배전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역시 중배전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약배전입니다. 저는 제가 올린 커피에 관한 유튜브 영상 몇 편과 저의 모든 환자들에게 약배전 커피를 드시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 아미드라는 발암 추정 물질이 이 커피 속에서 약배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강배전으로 갈수록 가장 적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과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 약배전 1, 2, 3, 중배전, 강배전, 이 밑으로 갈수록 배전 강도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볶은 원두 1kg당 약배전 1에서는 400, 200, 200, 중배전에서는 이렇게, 강배전에서는 이렇게 이 원두 속에 이 아크릴 아미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두를 가지고 드립을 했던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 이 아크릴 아미드는 대폭 감소합니다. 그래서 약배전 1번에서는 7 마이크로그램이 있고 2번, 3번은 54, 그리고 중배전은 54, 그리고 강배전은 443으로 약배전 2번부터는 강배전이나 약배전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아크릴 아미드의 양이 있습니다. 1일 허용 기준에 여기에 근거하면 이 약배전 커피는 하루에 15잔까지 마실 수가 있고, 중배전, 강배전은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잔 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양은 우리가 마시는 이 허용 기준에 몇 잔 마시는 것이 충분히 허용 기준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많이 먹는 이 감자칩 한 봉지 속에 아크릴아미드가 무려 110 마이크로그램이나 있습니다. 이 커피 가장 많은 한 잔보다 열 몇 배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에도 이렇게 감자튀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배전 커피를 마셔서 아크릴아미드를 걱정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다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발암 성분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미드.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이고 아크릴아미드는 2A군 발암 추적 물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군은 사람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고 2A군은 동물에서는 암 발생이 증명되었지만 사람에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용 기준은 벤조피렌은 어떤 음식 1kg 속에 2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허용 기준이고 아크릴아미드는 커피 같은 경우는 원두 1kg당 80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장 기준입니다. 이 허용, 권장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벤조피렌은 2 이상 나온다면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 허용 기준의 의미이고 권장 기준은 설사 800이 넘는다 할지라도 판매가 금지되지도 않고 어떤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순수하게 권장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수치로도 봐도 거의 4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조피렌이 아크릴아미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독성이 있고 확실한 발암물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피렌이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강배전 했을 때만 벤조피렌은 생성되고 약배전 했을 때는 벤조피렌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조피렌을 생각하면 강배전한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죠. 약배전, 중배전에서는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아크릴아미드에서는 모두 생성되긴 하지만 강배전에서 가장 적게 생성되긴 하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또 그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크릴아미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커피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문이 이미 나왔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치매, 파킨슨, 간암,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발생이 감소한다. 그리고 총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그런 점이 나와서 커피가 마시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커피 속에 항산화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여러 미네랄 성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약배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강배전에서는 대부분 소실됩니다. 이런 많은 논문에서 그 커피는 대부분 강배전 커피를 말합니다. 강배전 커피를 마셔도 이렇게 많은 유익한 점이 있는데 약배전 커피를 마시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의 유익한 성분은 무게의 8%에 해당하는 유기산인데요. 클로로겐산이 대부분인데 이런 많은 유기산이 있는데요. 이 유기산은 산미, 약간 신맛,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미가 있는 커피가 몸에도 좋은 커피입니다. 그리고 알칼로이드가 2%인데 그 중에 카페인, 트리고넬린이 있고 이것은 쓴맛과 향미, 항산화 작용을 하고 휘발성 분자가 약 800종류나 됩니다. 이 로스팅 시 생성되고 원두에는 없습니다. 이 휘발성 분자가. 그래서 향미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로스팅이 커피 맛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정맥, 특히 4잔 이상 마실 때 이 심실빈맥, 이것은 위험한 부정맥이기
약간 증가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메리카노 같은 걸 마실 때 생길 수 있고 드립 커피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탈수, 위산 분비가 자극될 수 있고 식도 하부 관략근이 이완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배뇨를 자극하고 임신 시에는 마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배전 커피는 이 발암물질 생성은 최대로 나옵니다. 이런 발암물질 등이 있고 이 탄맛, 쓴맛은 커피 고유의 맛이 아니고 이 탄맛입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카페인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강배전 커피는 이 커피 내부에 이 구조물이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이 가장 카페인도 추출이 많이 됩니다. 약배전이 이 강배전에 비해서 훨씬 카페인이 적게 추출됩니다. 그리고 표면에 기름이 나와서 산패가 잘 됩니다. 여기 보면 번들번들하죠. 여기에는 이 기름이 묻어 나오지 않았죠. 항산화 물질도 대부분 소실되고 휘발성 분자, 우리가 향미를 이렇게 느끼는데 이 휘발성 분자가 대부분 소실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거의 없고 나쁜 것만 가득한 강배전 커피는 마시지 않을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약배전 커피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드립해서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하루 2잔 이내로 마실 것을,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혈액 속에 남아 있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커피가 건강에 유익한 점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